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788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9월 29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8월 15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계면연 신유월 경인일이 되겠고 일지는 경인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일간은 경금 일간이 되겠습니다. 경금. 자, 경금 일간에 태어난 월령 중요합니다. 월령. 6월이죠. 6월은 금이 왕한 계절입니다. 금왕절인 6월에 경금이 태어났을 때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 팔자를 분석함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보다 일간과 월령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 그 다음에 월령의 특성을 아는 것,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고 할 때 나를 안다라고 것은 일간을 아는 것이고요. 적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적이라고 보기에는 그렇죠. 상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월령입니다. 그래서 일간과 월령은 그만큼 중요한 같은 8글자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만큼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일간과 월령이고요. 오늘 일간은 경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10개의 천간, 갑을병정, 무기병심,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 중에서 경이라고 하는 천간은 7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행,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경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 됩니다. 금, 우리가 쉽게 말하면 쇠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강철, 무쇠 등등 이런 걸로 볼 수가 있겠고, 이 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즉 물상으로 봤을 때는 쇠가 됐지만 기운, 우리가 느낌으로 하는 기운으로 봤을 때는 금의 기운은 숙살지기라고 해요. 숙살지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수의 기온은 얼음이 얼 정도로 천하를 막 영하 30도 40도 정도로 땡땡땡땡 그 이하로도 얼릴 수 있는 것이지만 금의 기온은 영하까지는 떨어지지 않죠. 즉 물이 얼지 않지만은 그래도 이 금의 기온은 오싹해서 서리가 내리고 그 다음에 사람 피부가 그 소름이 들 정도의 그러한 오싹한 기운을 갖다가 금의 기운, 즉 숙살 기운이라고 하고, 여러분들 명리 배울 때 금의 기운, 즉 숙살 기운이 있어야지만 결실을 얻는다, 이렇게 많이 공부들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금의 기운이 강한 그러한 계절이 바로 또 가을이고, 가을 되면은 봄에 심었던 씨앗들, 봄에 심었던 묘종들, 사과나무, 배나무 등등의 어떤 과실수에서도 그러한 결실을 많이 얻게 되죠. 사람도 이제 해가 시작했을 때 올해의 계획을 세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을이 되면서부터 다시 한번 싹 뒤돌아보죠. 내가 과연 잘 살았는지, 계획을 잘 지켰는지, 내가 생각했던 어떤 결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기운이 바로 이 숙살의 오싹한 기운, 이런 오싹함이 있어야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가는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도 알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 가을의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가을의 기운, 천간으로 경금, 내일 공부하는 신금이 가을이라고 하면 지지로는 신유술, 서방이 바로 가을이죠. 서방은 서쪽이라고 하는 것이고, 신월, 유월, 술월이 바로 금이 왕한 금왕절이 있다. 물론 신월 6월이 본기가 금이니까 금이 왕한 걸로 보지만, 술은 솔직히 말로 아까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4개월 중에 하나는 토가 왕한 계절이다 하지만, 신유술을 큰 틀의 권역으로 봤을 때는 신유술, 서방은 금이 세력을 얻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유술월은 금왕 절이 되는 것이고, 금이 왕한 계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것, 인의, 예지, 신이라고 하는 오상으로 봤을 때, 자, 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가 주관한다 했죠? 목이 주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의는, 지금 말하는 의는 바로 금이 주관하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예는 화, 그 다음에 지는 수, 다음에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이렇게 주관한다. 금은 이렇게 의를 주관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경금이라든가 특히나 이제 신금, 경신금을 보게 되면은, 금이라고 하는 오행을 보게 되면, 예전에는 제가 이 설명을 할 때 관우를 자꾸 설명을 했었는데, 관우 우리나라 장수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바꿔왔습니다. 누구로? 이순신 장군, 성웅 이순신 장군으로 명량해전에서 13척의 배로서 300척이 넘는 상대의 전함을 갖다가 깨박살을 낸 아주 희대의 세계사에 없는 그런 업적을 이룬 그런 이순신
장군 같은 분들이 바로 의를 굉장히 중시 여기고 충의라고 하죠. 충의를 굉장히 중시했었던 그런 분이다라고 해서 여러분 경금, 신금을 생각할 때는 바로 의 이순신 장군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순신 장군이라는 분이 좀 논의의 얘기지만 너무 의만 주관한 것도 아니고 자기 병사들이라든가 자기를 믿고 따랐던 어떤 백성들한테 또 한없이 또 자애로웠던 그런 분이셨죠. 그래서 금이 의를 주관하고 토는 믿음, 신을 주관한다고 해서 그것만 생각하셔서는 안 되고 사주라고 하는 것은 목화 토금수가 어떻게 돼야 된다? 중화가 돼야 되듯이 사람도 인의예지 신 중에서 어느 하나만 선택하면 그거는 격이 떨어지는 것이고 사람 성품 안에는 인자함도 있어야 되고 의로움도 있어야 되고 예절도 지켜야 되고 사람 삶에 있어서 지략도 지혜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의 신막 믿음도 골고루 갖춰야지만 온전한 진짜 성스러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목화 토금수가 잘 구성이 돼서 서로가 장애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사주가 좋은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금이라고 하는 것 색깔은 백색입니다. 백색. 참고로 나무는 청색, 목은 청색, 화는 적색, 수는 검정색 이렇게 볼 수 있고 토라고 하는 것은 황색 이라고 해서 노란색, 금은 백색. 그래서 주관하는 신도 흰호랑이라고 해서 백호가 주관하는 신이 되겠다라고 요거는 이제 오행에 대한 이런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이제 금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음과 양은 서로 좀 대조적이고 서로 좀 상대적인 개념이라 하더라도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서로 이혼하려고 하는, 떨어지려고 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상대적이지만은 음이라고 하는 것은 양을 보충해주는 개념이고요.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과는 좀 상대적이고 대조적이지만 양은 음을 보충해주는 개념이다. 사람으로 치면 남자와 여자의 개념으로 보고 또 다른 걸로 보면 낮과 밤도 해당이 되죠. 낮이 있어야지 밤이 좋은 것이고 밤이 있어야지만 낮이 좋은 것이죠. 항상 낮이어야 된다라고 하면 모든 만물이 쉬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항상 밤이면 세상이 음침해지겠죠. 우리 남극 같은 데인가요? 북극 같은 데 백야 현상이 나타나죠. 일정 기간 석 달 정도 이상이 백야, 그냥 밤인데도 하얘요. 태양 계속 떠 있으니까 사람이 돌아버립니다. 어느 정도 태양이 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태양이 뜨고 태양이 지구를 보고 하루가 가는구나 이렇게 보는데 계속 밤이면 시간이 가는지 시간이 가지 않는지 알 수가 없죠. 시계가 있어야지만 알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조적이지만 음은 양을 보완해주고 양은 음을 보완해주는 그러한 개념의 것이다라고 이해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음령으로 구분하게 된 경금은 양금이 되죠.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양금이 되는 것이고 음금이라고 하는 것이 양금이 있으니까 당연히 음금이겠죠. 내일 공부하게 되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금이라서 양금인 경금과 음금인 신금 같은 금이지만 음양의 차이가 있다. 자, 양금인 경금은 어떤 금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좀 강하고 거칠고 투박하고 무겁고 단단한 그런 성향의 금이다라고 봤을 때 음금은 부드럽고 온기가 있고 잘 휘어지고 광채가 나는 그러한 금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경금인 양금은 완철금이라고 봅니다. 완철금, 그야말로 순수 우리가 말하는 금하면 생각하는 그 무쇠 같은 개념, 강철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경금을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상대적인 음금이 신금은 그야말로 금입니다. 보석 같은 거, 금반지, 금귀걸이 같은, 그 다음에 주옥 같은, 도자기 같은 이런 개념. 여러분 핸드폰 살 때 요즘 핸드폰 너무 비쌉니다. 근데 그 액정이라든가 핸드폰, 우리나라 그 삼성 회사 이름을 대면 안 되겠지만 어떤 회사는 그야말로 알루미늄 스틸 바디인 것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스틸 같은 재질의 어떤 플라스틱 그 바디가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플라스틱도 광채, 목으로도 보지만 플라스틱도 경우에 따라서는 금으로 볼 수가 있겠고 은,동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비철 같은 경우도 다 금으로 보죠. 그 다음에 도자기 같은 경우는 토를 굳혀가지고 금을 만들어낸 거고 콘크리트 있죠.
콘크리트, 이것도 토를 갖다가 물을 부어가지고 여러 가지 재료로 혼합해서 토생금한 것이 콘크리트, 도자기도 토생금에서 만들어낸 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이 쓰고 있는 안경 같은 거 있죠. 다 금인데 경금이 아니라 그런 신금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경금은 무쇠 강철과 같으면서 원철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원철은 뭐냐면 땅에서 금방 캐낸 자연 그대로의 철을 말하죠. 쇠를 말합니다. 말로 치면 야생마 같은 개념으로서 이 경금이 용도, 쓰임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어야지 된다. 즉 원재료인 철을 갖다가 녹이든지 아니면 뜨거운 열기를 가해서 빨갛게 달궈서 풀무질을 하고 해서 뭐 칼을 만든다거나 호미를 만든다거나, 이 우리나라 호미가 또 외국에서 엄청나게 인기, 저 아마존 같은 데서 없어서 못 판다고 하는, 이거 굉장히 외국 같은 데서 정원 같은 거 가꿀 때 텃밭 같은 거 가꿀 때는 큰 삽 같은 걸로 하기는 그렇죠. 근데 호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지만, 우리나라는 뭐 호미 요즘 잘 안 쓰죠. 외국에서는 요 호미 같은 거 굉장히 잘 쓴다고 하면 이게 바로 경금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야지, 그냥 쇳덩이만 가지고 있으면 용도가 없죠. 그걸 갖다가 칼, 호미, 여러 가지 기물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반대로 내일 공부하게 된 신금 같은 경우는 이미 기물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땅 속에서 예를 들어서 금광석을 캐내 가지고 그거를 불순물을 제거를 하고 해서 여러분들 결혼반지, 금반지, 금귀걸이, 황금두꺼비, 황금여세를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금은 용도에 있어서 다시 불로서 다스릴 필요는 없겠고, 신금은 그 만들어진 보석을 갖다가 깨끗하게 세척만 하면 된다. 도세주옥만 하면 된다. 이때 필요한 것은 뭐다? 임수를 위주로 신금은 용신을 쓰는 것이고, 경금은 철을 갖다가 단련해서 물건, 기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임수가 아니라 정화로서 단련했다. 솔직히 병화는 안 됩니까? 병화는 경금을 단련할 수 없겠고요. 경금을 실질적으로 단련할 수 있는 것은 병화가 아니라 정화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정화를 쓸 때는 정화 혼자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바로 간목이 있어줘야 된다. 제가 정화 설명을 할 때 정화는 뭐와 같다? 등촉지화와 같고 인위적인 불과 같기 때문에 저 등촉지화 또는 모닥불이라든가 이 불 가지고 경금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보다 연료가 충분히 있어줘야 되겠죠. 그 연료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간목인 것이다. 그래서 경금이 정화를 쓸 때는 간목을 취용한다. 간목이 경금을 취용할 때는 정화를 취용한다. 정화가 있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정화가 간목을 쓸 때 너무 인성이 많게 되면 경금으로서 벽값 인정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경금, 정화, 간목의 트류적 서로 도와주는 그런 공존 효과 같은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경금이라고 하는 일가는 정화, 간목을 위주로 용신을 쓰되, 나머지 글자들은 필요에 의해서 필요하면 쓰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쓴다. 예를 들면 경금이 수가 너무 많으면 무토로서 수를 제할 필요가 있겠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화가 너무 왕할 수도 있죠. 이때는 임수로서 화를 억제시켜 줄 수도 있다. 그런 상황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쓰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경금이라고 하는 특수 일간의 특성을 봤을 때는 정화, 간목을 떠나서는 수용할 용신이 없다. 나머지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원령의 특성에 따라서 쓸 수는 있겠다 정도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간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다음에 원령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령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월주의 지지를 말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월령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또는 월지라고도 표현하고, 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월령, 월지, 월원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다른 연지, 월지, 일지, 시지, 네 지지 중에서 유독 이 월지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념?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나 추동을 말하죠. 추나 추동의 개념을 말하는 것인데, 봄, 여름, 가을, 겨울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 추나 추동 사계절의 의미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 이거를 보는 것이고요.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추우냐 더우냐를 놓고 보게 되는데, 가령 예를 들자면 해자 축월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죠. 겨울로 봤을 때 한열로 보면 차갑습니까 뜨겁습니까? 굉장히 차갑죠. 그래서 제가 해자 축월 같은 경우 임수 개수 설명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영하 72도에도 사람이 살린다. 근데 엄청나게 춥기 때문에 반드시 화가 필요하다. 왜냐? 너무 춥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서는 뜨거운 화가 있어서 중화를 시켜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월 자월 같은 경우에는 뭐가 왕의 계절입니까? 예를 들면 수가 왕한 계절이고, 수가 왕하면 왕할수록 한기가 가중되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이거를 갖다 조절시켜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죠. 수가 왕하니까 예를 들어서 임수가 왕하다 무토로서 제방해야 되고 병화로서 따뜻하게 조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나오는 연유가 뭐냐면 바로 이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를 이루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핵심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서 사주라고 하는 것은 뭐다? 중화된 사주가 굉장히 좋은 사주입니다. 중화된 사주라야지만 부귀영화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중화를 잃게 되면 부귀영화가 아니라 매우 빈한한 그러한 사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왕세환열을 볼 수 있는 가늠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월령이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월은 유월이 되겠죠. 유월. 자, 유월이라고 하는 월령 안에는 뭐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절기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계절할 때 24절기를 말할 때 항상 월이 바뀌는 기준이 있다. 인월에서 묘월로 바뀌는 기준, 묘월에서 진월로 바뀌는 기준이 그냥 양력 1월 1일 또는 음력 1일 날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매 절기마다 바뀌는 기준이 달리 있다라고 했는데, 자, 유월은 어떤 절기가 있을까요? 6월은 바로 입추가 아니라 백로와 어떤 계절 추분이라고 하는 절기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분이라고 하는 것도 좀 나름대로 의미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6월의 핵심은 뭐다? 백로가 되어야지만 월이 신월에서 유월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원래는 신유 술월이 자체가 신유술월이 다 가을에 해당이 되지만, 가을에 해당이 되면서 금왕절에 해당이 되지만, 신월은 제가 초가을이라고 했으면 6월은 중추라고 해서 금이 가장 왕성한 시절. 그래서 신월은 금이 어떻다? 임관지가 돼서 왕하고, 유월은 금이 제왕지가 돼서 왕하게 되니 신월과 유월이 12달 중에서 가장 금이 왕한데, 중요한 것은 같은 금왕절이라 하더라도 신월은 지장간이 무토, 임수, 그 다음에 경금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유월 같은 경우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습니까? 경금과 신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신월 제가 설명할 때는 무토는 있어도 격을 취용하거나 용신을 취용할 때 쓴다 안 쓴다? 안 쓴다라고 했고요. 신월은 오로지 임수 경금만 용신으로 쓸 수 있고 격을 취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6월 같은 경우는 경금, 신금 다른 불순물이 전혀 없습니다. 신월 같은 경우에는 물도 섞여져 있고요. 또 토도 섞여져 있기 때문에 금이라 하더라도 약간 탁기가 이렇게 서려져 있지만은 6월 같은 경우는 신금, 경금 말이죠. 순수한 금만 들어가 있고, 특히나 6월 같은 경우에는 경금 같은 경우는 신월의 무토와 마찬가지로 용신을 취용하거나 격을 취용할 때 이 경금을 쓰지 않습니다. 6월은 그냥 쉽게 말하면 오로지 맑고 깨끗한 신금만 있다 생각하면 돼요. 경금하고 신금하고 어떤 게 더 깔끔합니까? 경금은 완철금, 금방 땅속에서 캐낸 원철이기 때문에 투박하고 조금은 불순물도 섞여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신금은 그야말로 맑고 깨끗한 금반지, 금귀걸이 같은 개념이죠. 도자기 같은 개념, 매우 깨끗합니다. 그래서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같은 금왕절이라 하더라도 신월보다는 6월에 금이 더 맑고 깨끗하다. 그래서 6월 같은 경우 개수일간이 됐든 임수일간이 됐든 수일간이었을 때 6월에 뭘 하기가 좋다? 금, 백, 수청하기가 좋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6월에는 불순물이 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신월에는 임수가 있기 때문에 월령수수로 물을 가지고 있지만은 6월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금만 있지, 여러분들 착각해서는 안 된 게 금이 있다고 해서 습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금만 있으면 금이 있어도 건조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금하고 6월은 신월하고 6월은 차이가 뭐냐면, 신월은
금이 왕하고 숙살기도 있지만 물기가 있어서 조금은 물기, 습한 기운을 가지고 있지만 6월은 그야말로 청량합니다. 기온은 하강되어 있지만 물기가 없기 때문에 6월은 건조하다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수를 용신으로 쓸 때 신월 같은 경우에는 임수를 가지고 있지만은 6월은 물이 없기 때문에 개수 또는 임수, 예를 들어서 무토기토가 일간이 6월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월령의 임수를 쓸 수 있지만은 무토기토 같은 경우가 특히 을목 같은 경우가 6월에 태어났을 때는 물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개수가 있어 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신월은 임수를 가지고 있고 6월은 수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그런 것도 잘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월, 6월, 특히나 지금은 6월이니까 6월은 금왕절이 되겠죠. 자, 금이 왕하면 왕할수록 뭐가 왕해질까요? 금은 수를 생하는 관계가 있으니 수가 있다라고 하면 금수가 같이 왕해질 것이고, 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만 생하는 것이 아니라 목을 가는 역할도, 목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신월, 6월은 금의 절지 또는 절퇴지가 있기 때문에 목은 약해지게 됩니다. 또 토라고 하는 것은 금을 생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이 금을 생하는데 신월, 6월 같은 경우에는 금이 약하기 때문에, 금이 왕하고 토가 병지, 사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토도 세력을 잃게 되는 것이고, 화토는 동궁하기 때문에 화 또한 신월, 6월에 굉장히 신유술월에 화토가 같이 약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제가 월령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안에 들어가 있고, 이걸 보기 위해서는 바로 월령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를 이루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월령을 통해서 최소한 요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유추할 수 있어야지만 뭘 할 수 있다? 사주를 명확하게 분석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금이 왕한 6월에 신월도 그렇고 6월도 그렇고 금이 왕하죠. 신월은 임관지, 6월은 금의 제왕지, 특히나 6월 같은 경우 금이 가장 왕성한 시절이 되는데, 이러한 금왕절에 일간 경금이 태어났다라고 하면 일간도 금, 월령도 금, 우리가 쉽게 말하면 댕댕이도 자기 집 앞에서 50% 먹고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바로 월령을 득한다라고 하는 것. 특히나 경금이 월령이 제왕지면 좀 이따 격국에서 드리겠지만 이거 뭐가 됩니까? 양인 격에 대해서 일간 자체가 굉장히 왕하다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고, 경금은 왕하면 뭐다? 기물을 만들어야지만, 물건을 만들어야지만 경금으로서의 가치가 있게 되는데, 기물을 못 만든다? 그럼 경금으로서의 가치가 없죠. 그래서 경금의 가치를 만들려고 하면 반드시 정화가 있어서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하고 시뻘겋게 달궈서 홈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이순신 장군이 쓰셨던 그런 명검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에밀레 종과 같은 큰 범종도 만들 수가 있겠고 해서 그 쇠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주 값어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만들 수 있겠죠. 이거 할 수 있는 것은 뭐다? 정화가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다. 단 경금이 정화를 쓸 때는 뭘 같이 대동해서 쓴다? 간목을 같이 써야 된다. 특히나 6월이라고 하는 금왕절에 목이라고 하는 것은, 목은 신월의 절지, 6월의 태지라서 목이 굉장히 약하죠. 그래서 반드시 목이 좀 세력을 얻어야지만 정화를 충분히 생주해 줄 수 있고, 그래야지만 월령을 얻은 왕금을 갖다가 충분히 단련할 수 있다. 그래서 사유 원국에서 정화라든가 간목의 기력이 약할 때는 대운에서라도 목화운으로 가서 목화의 기운을 북돋아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첨언해서 병화를 얻게 되면 6월은 금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해자축화처럼 얼음이 열정된 그런 엄청난 한파는 아니라 하더라도 서늘한 기운, 숙살의 기운이 금이 왕해질수록 강해지기 때문에 병화까지 있다라고 하면 조우까지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정화로서는 경금을 단련하고 병화로서는 뭘 한다? 조우한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 이거 관살혼잡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물론 이거 관살혼잡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관살혼잡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무조건 나쁘다라고 보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관살이 있는데 그것이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놓고 봐야 되죠. 우리가 관살혼잡이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은 그 관살이 있어서 나한테 해롭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안 좋은 것이지, 관살혼잡이 돼서 나한테 도움을 주면 관살혼잡을 굳이 꺼릴 필요가 없다.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가 금이 너무 왕해서 일간이 너무 왕하고, 그 다음에 금이 왕하기 때문에 숙살의 기운이 강해서 사주가
차가워질 때는 두 가지 다 쓸 수 있죠. 병화로서는 경금을 단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정화를 얻어서 경금을 단련해야 되고, 여러분들 일할 때 추우면 어떻게 돼? 능률이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특히나 겨울 같은 때 노가다 같은 때 이렇게 나가면 일단 불부터 핍니다. 왜냐하면 몸이 얼어 굳어져 있으면 사고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날씨가 이렇게 싸늘싸늘하게 되면 따뜻하게 해주어야지만 일의 능률도 오르죠. 그래서 병화로서는 조우를 하는 것이고 정화로서는 단련을 하는 것이다. 당연히 병화, 정화가 뿌리가 있어줘야 되겠죠. 특히 정화를 쓸 때는 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간목, 이 가장 필요하다. 이때 만약에 화가 정화, 병화가 둘 중에 하나가 있어줘야 된다고 하면 뭐가 있으면 좋겠습니까? 병화보다는 정화가 있는 게 제가 봤을 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이건 왜냐면 병화가 있으면 돈을 좀 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귀는 얻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정화가 있으면 귀함을 얻을 수가 있는데 돈은 조금 못 벌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가치관에 따라서 다르겠죠. 나는 다 필요 없고 난 돈 많이 버는 게 좋아. 그러면 병화를 쓰는 것이고요. 다 필요 없고 나는 그냥 명예, 나의 어떤 명예, 예를 들면 국회의원도 한번 해보고 장관도 좀 해보고 해서 나의 어떤 이름을 떨치는 게 좋아. 그러면 정화를 쓰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오늘의 명식 그리고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경금 일간이 되겠고요. 경금 일간이 태어난 월령 6월의 경금이 되겠습니다. 사실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일간과 월령이 되겠고요. 세 번째로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자, 일간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이 되는 것이고요. 월지 있는 유금은 음금이 되죠. 그래서 양대 음이 되는데 금이 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양금이 음금을 보게 되면 겁재가 되는 것이고, 이걸 갖다 이제 겁재격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는데, 양간이 월지가 제왕지가 되면 이거는 양인격이라고 격이 별도로 있고요. 양인격은 양양자의 칼날인자를 쓰기도 하지만 그 변양자의 이런 양인격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인격에서 양인격은 이거 양간에 할 때 양이죠. 그래서 양간만 논하고요. 음간은 양인을 논하지 않는다. 간목, 병화, 무토 써볼까요? 간목, 병화, 무토, 그 다음에 경금, 그 다음에 이제 임수가 있겠죠. 이거는 양간을 논합니다. 간목은 묘가 양인인 것이고, 병화, 무토는 공이 오화가 양인인 것이고, 경금은 유가 양인인 것이고, 임수는 자가 양인인 것으로 이렇게 보겠고요. 음간은 을목, 정화, 기토, 신금, 개수는 양인을 논하지 않습니다. 음인이라고 하는 것이 별도로 있긴 하더라도 음인은 논할 수 있어요. 음간은. 하지만 음간은 없다. 어떤 분들이 음간인데 자꾸 양인격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못 알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양인격인 경우에는 성격이 어떻습니까? 일단 신왕사주가 되는 것이죠. 일간 자체가 원령을 얻었는데 걸록격도 일간이 왕한데, 이 양인격은 그 왕함이 지나치게 강한 것을 말해. 약간은 걸록격은 일간이 튼튼하다 이렇게 약간 긍정적인 개념이 있다라고 하면, 양인격은 조금은 왕한데 지나치게 왕하니 어떻게 돼요? 부정적인 개념을 조금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왕한 것은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왕해서 자기 승질을 그냥 주체 못할 정도로 성격이 강한 것이 바로 양인격입니다. 그래서 이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중화됨을 요한다. 중화되는 것을 요하는데, 칠살로 중화시킬 수 있고요. 정관으로 중화시킬 수 있고, 또는 부득이 이제 식상 같은 것으로서 중화를 시킬 수가 있는데, 칠살로 양인을 중화시킨 것을 양인 가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정관으로 칠살을 중화시키는 것을 살인상정이 아니고 관인상정이라고도 하고 관인상제라고도 합니다. 식상으로 솔직한 말로 양인을 갖다가 중화시킨다라기보다는 왕한 양인의 기운을 갖다가 설기순세한다. 애기가 너무 말을 안 듣고 고집이 너무 세. 그러면 두들겨 패면
되는데 패서도 안 되는 애들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식상으로 설기순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가장 좀 합리적인 것은 양인 가살, 양인은 7살로 중화시키는 것이 좋고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양인 관인상정 또는 관인상제, 더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제 설기 식상을 쓰는 경우가 이렇게 있겠습니다만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 이거는 아니고 일간에 따라서 관인상정이 좋을 수도 있고요. 또는 양인 가살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일간의 특성에 따라 좀 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경금 유월에 태어나서 양인이라고 하는 뜻은, 자, 유가 양이라는 것은 유금 자체가 양인이 아니라 유 중에 있는 지장간 신금이 양인, 이 신금이 양인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같이 이렇게 신금이 투출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신금은 이거 겁재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만, 지지에 유금이 있는 상태에서 신금이 투출하게 되면 이건 겁재가 아니라 양인이라고 하는 것, 양인이 투출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셔야지요. 그냥 저걸 겁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유금이 양인인데 양인이 투출하게 되면 양인의 힘이 더욱더 왕해지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양인이 3개 이상인데 중화가 안 되면 마적단이 된다 이렇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적단이 뭐예요? 총 들고 칼 들고 막 싸우고 죽이고 행패 부리고 그런 거죠. 우리 말했지만 건달도 아닌 것이 양아치 같은 그런 사람들 있죠. 전혀 말도 안 통하고 뭐지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것이고, 이것도 바로 양인이 하나, 양인 2개, 지지로 유금이 하나 있던 걸 천간에 신금이 하나 투출되거나, 또는 이런 경우도 있죠. 양인은 아닌데 유축 회금이 된다든가 해도 이것도 양인이 3개 이상 되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중화를 이뤄야지만 양인을 쓸 수. 근데 양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고, 양인이 엄청 힘이 센 거잖아요. 그죠? 그 힘 센 것을 내가 통제시켜서 중화시켜서 그 힘을 내가 쓸 수 있다라고 하면 어마무시한 힘을 내가 보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니, 양인이 있는 사람들이 양인을 중화시키면 엄청난 권력가가 되거나, 그죠? 엄청난 부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중화가 잘 안 된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가 된다? 마적단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월간에 이렇게 양인이 투출되어 있으니 일간 자체가 더욱더 왕해지게 되고 양인이 더욱더 왕해지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지를 먼저 볼까요? 연지를 보게 되면 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묘가 있어서 이렇게 경금 입장에서는 정체가 되는데 묘유충이 되죠. 이거는 그냥 묘유충이라기보다는 양인을 충하는 것이라 조금 더 안 좋게 볼 수 있다. 양인은 뭐예요? 겁나게 무섭고 싸납고 그러한 존재, 예를 들면 굶주린 사자 같은 것인데, 그 굶주린 사자를 갖다가 이렇게 충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저기 어디죠? 거기 동물원 같은 데 있잖아요. 동물원 같은 데 가면은 그 사자들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사자 귀때기한테 때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묘유충이죠. 그럼 그 사자가 아유 형님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친절하게 형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지 않습니다. 그죠? 사자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이게 어디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어 하면서 이제 그 이유는 상상 속에 맡기도록 하고요. 묘유충, 양인을 특히나 양인을 충한다라고 하는 개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조금 쉬울 것 같고요. 자, 연간에 개수가 있다. 정화가 있거나 병화가 있어서 관인상제 또는 양인 가살이 되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아까 말했던 상관을 받다라고 하는 뜻은 그냥 단지 왕한 금의 기운을 설한다 정도의 개념밖에 없다. 제가 단지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경금 일간에 용도가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용도가 없으면 귀는 얻기가 어렵지만은 조후가 조금이라도 되면 그냥 먹고 사는 것은 가능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일제 인목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묘유충이 되는 것이 좀 아쉽긴 하고요. 그다음에 요 경금이 또 인을 받기 때문에 편제이기 때문에 돈 걱정 없이 산다? 아니죠. 그것도 생시가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사주가 그나마 좀 어떻게 괜찮게 짜여지면 먹고 사는 것은 지장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제 먹고 사는 것도 힘든 구조가 되는 것이, 예를 들면 어떤 시, 생시가 신시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바로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좀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했던 생시가 있으니까 갑신시를 먼저 보도록 하죠. 갑목이 투출되어 있으면 어떤 분들이 이제 이런 거죠. 이제 경인일 갑신시가 되면 이거를 갖다 이제 교록격이라고 해서 이거를 좋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교록격이 뭐냐면 녹이라고 하는 것은 양간 입장에서는 포태법으로 임관지를 말하는 것인데, 경금이 신을 보면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갑목이 인을 보면은 임관지가 되는 것이라서 서로 녹을 갖다가 서로 교환하고 있다라고 해서 교록격이라고 하는데, 이건 결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그냥 인신충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요. 교록격이 돼서 이 사주가 좋다, 개뿔 말도 안 되는 헛소리가 되겠고요. 역시나 묘유충에다 인신충이니까 뭡니까? 사지전충이 되는 것이고, 아까 말했던 먹고 살기 좀 힘들고 삶이 폭폭하고 인생이 왜 이럴까 이렇게 좀 약간은 푸념적인 어떤 생각 마인드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 지지로 사지전충이니 정신적인 어떤 세계가 좀 남다르게 독특할 수 있다. 이때 독특하다라고 하는 뜻은 좋은 쪽으로 독특한 것이 아니라 좀 안 좋은 쪽으로 독특한 것으로 얘기할 수 있죠. 더 이상은 얘기 안 할 것이니 갑신시 얻으면 된다 안 된다, 요것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병자시가 되게 되면 자수를 얻었습니다. 역시나 유가 자의 뿌리를 떠서 개수죠. 개수가 자의 뿌리를 떠서 개수는 상관은 살아나는데, 병화는 인의 뿌리를 충분히 들 수가 있겠습니다. 경금은 유에 굉장히 왕해야 되는데 묘유충으로 인해서 손상을 받았지만은 그래도 유금이 묘목보다는 강하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그렇게 완전 신약으로 보진 않지만 묘유충 양의를 충했기 때문에 성격 자체는 조금 매우 거시기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또 7살인 병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뭐다? 양인 가살은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양인 가살이라고 하는 거 아까 좋게 말씀드렸죠. 강한 양인을 갖다 통제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구조는 되겠지만, 역시나 양인이 순수하게 이렇게 가살이 되면, 양인 가살이 되면 좋겠는데, 묘유충이 돼서 양인이 뭐랄까 격이 깨졌죠. 양인 격이 묘유충. 그래서 월지를 충하는 것을 좋게 보지 않는 이유가, 월지를 충하면 격이 깨지게 되니 양인 가살이 된다 하더라도 보다 격이 깨져서 그렇게 양인 가살로서의 귀함이 드러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정축시 같은 경우는 이것이 바로 뭐다? 아까 말했던 관인상제 또는 관인상정이라고 이렇게 죠. 이거는 이제 7살이 아니라 정관으로서 7살을 갖다 억제 통제시켜 준 것이고, 병화는 양인을 갖다가 나 쪽으로 합을 시켜 가지고 순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양인 가사는 순화시키는 것이고, 관인상제 같은 경우는 양인을 갖다가 억압시켜 준 거. 쉽게 말하면 적군이 있을 때, 예를 들면 적군이 있을 때 요걸 갖다가 잘 외교 정책으로서 잘 교화를 시켜서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죠. 이곳은 양인 가살이 되는 것이고, 관인상제는 적군이 약간 도발을 하려 한다. 그럼 미리 가서 선제 타격해서 두들겨 패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다른 것들은 대체적으로 양인 가살을 좀 더 좋아하지만, 경금은 정화로서 그 양인을 갖다 통제하고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시켜 주는 것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정화는 인의 생을 받을 수 있고요. 축토까지 있으니까 경금이 약하지 않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오늘은 다른 생시보다는, 원래는 갑신시를 좀 더 좋게 볼 수 있었는데 인신충이 되니까 별로 좋게 보지 않고요. 요 정축시 정도면은 제가 그래도 묘유충이 됐다 하더라도 그냥 한번 쓸만한 생시, 완전 좋다 보기는 어렵더라도 한번 쓸만한 생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무인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금왕절에 무토 보는 것은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 인중 병화가 2개가 있기 때문에 뭐 병화를 쓸 수는 있겠지만은,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답은 뭐냐? 목화운으로 가도 별로고요, 금수운으로 가도 별로다라고 하는 정도. 그 다음에 기묘시 마찬가지겠고요. 경진시 이렇게 되게 되면 또 경금이 투출되어 있으니까 이건이 굉장히 왕하다라고 보지만, 경금득에 신금 하나 뿌리를 두는 것은 어디다? 유금. 선생님, 진토에 뿌리 못 둡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진토에 선생님이 금이 뿌리를 못 두면 이거는 뭘 헛갈리냐면, 통근과 상생을 헛갈리시는 분들이다. 통근은 그야말로 경금, 신금이 이렇게 통근이 가능하지만, 진에는 금이 통근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토라고 하는 진토가 금을 생해주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당연히 상생되는 것보다는 통근될 수 있는 것이 일간 입장에서는 더욱더 좋겠죠. 그러니까
토가 진토보다 더 좋다 나쁘다 훨씬 좋은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뭐 경진실은 그냥 인성의 쓰임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크게 뭐 이것이 나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신사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의 사는 금의 장생처이기 때문에 유가 묘일중 됐다 하더라도 사의 경금이 통근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됐을 때 뭐가 문제냐? 운이 화운 갔을 때는 좋지 못하다. 왜냐? 이거는 화고 인도 화운이 오게 되면 목은 다시 화를 생하기 때문에 금수가 이거 세력이 있을 것 같지만 유금이 충을 맞았기 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수가 세력이 이렇게 왕하지는 않습니다.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은 속은 어떻다? 골마 터졌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호수 위에 곤이라 그러는 곤이가 우아하게 이렇게 떠다니면서 겉은 보기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 밑은 체험 삶의 현장이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겉은 뭐 일간도 세 보이고 상관도 있으니까 뭐 주관도 있어 보이긴 하지만 속은 그렇지 않다. 이게 바로 호수 위에 고니와 같다. 겉은 우아한데 속은 삶의 체험 현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임오시도 이것도 좋을 거지만 인오 회국하죠. 임수가 있어서 뭐 금의 기운을 설한다. 개수를 설하는 것보다 제가 경금신금을 설할 때는 개수보다는 임수가 더 좋죠. 그런데 이제 솔직한 말로 경금은 임수로 설하는 것보다는 정화로서 오화로서 이렇게 단련해 주는 것이지, 이런 경우에는 임수 개수가 용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화가 용신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수가 투출하게 되면 수가 용신을 극하는 구조가 되는 것이니 이것도 좋게 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해시 하나만 보고 마치도록 하죠. 정해시가 되면 정축시는 축토에 경금의 뿌리를 두지만 정해시는 인해한목이 되죠. 모여축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재성이 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정화가 목이 왕해지게 되면은 정화는 힘을 얻겠고 당연히 경금을 단련할 수는 있겠다마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는 목화운 또는 금수운 어느 운으로 가도 좋게 보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축시, 그냥 쓸만한 생시 정축시, 그냥 미래를 생각해 보겠다는 을류시, 그냥 이래저래 그냥 안정적으로 한번 살아봐자 경진시, 이렇게 선택하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생시들은 제가 봤을 때 그게 추천드릴 수 있을 만한 생시는 아닌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고, 내일 주말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